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학 수업에서 사용하기 좋을 만한 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때 사용하셔도 괜찮고 개별적으로 심리학에 관심이 있고 심리학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 심리학과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각종 독후감 때 사용하셔도 좋을 만한 책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읽어도 괜찮고 대학생, 성인이 읽어도 괜찮을 만한 책들도 추천드릴 텐데, 수업 때 활용하실 선생님들은 심리학 수업 때 책을 읽고 독후감 작성도 수업 때 완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 관련해서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관련해서 적게 하면 좋고, 학생들도 생활부에 작성할 수 있는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 선생님들도 나중에 어떤 내용을 세특 때 기입하면 좋을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서 수업 계획서에 넣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쉬운 난이도에서부터 어려운 난이도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리는 책들은 좀 쉽게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닥터 프로스트라는 네이버 웹툰 때부터 읽었었는데, 특히 상담이라든지 임상장애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마음을 실험하다라는 책입니다. 책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파도 들어가 있고 심리학 전반에 대해서 인지심리, 미디어심리, 소비심리, 발달심리, 사랑심리, 사회, 긍정, 성격,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만 읽고 독후감을 서술해도 괜찮고, 관심 있는 진로 연결지어도 괜찮을 만한 책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대안학교 교장이기도 하시는데, 학교에서 만났었던 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에 대해서 이런 목차를 가지고 책을 쓰셨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읽기 편하게 다양한 예시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학생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학문적인 내용 보고 싶다라고 하면 10대와 통하는 심리학 이야기라는 도서도 추천드립니다. 상담사가 작성한 책으로 심리학사라든지 실험과 관련된 심리학, 실생활에서 친숙하게 만날 수 있을 만한 내용, 경영학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관련 심리학 도서도 추천받고 싶어 하는데 소비 관련해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심리학 도서였고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성인까지도 읽기 좋은 많이 추천되고 있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기거려 비틀거리다. 책은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니얼 길버트 한국판 번역본인데요. 대학생 때 읽었었고 행복과 관련해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더 깊이 있는 책을 읽고 싶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행복을 심리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었고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성인한테도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 에세이라는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작년 12월쯤에 나온 책이고, 유명하신 두 교수님이 작성하신 책입니다. 진로 교육과 연계해서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책이고요. 더 학문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천드린 도서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깊이 있게 심리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더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의 기원,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행복을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에 베스트셀러 중 하나이기도 했고 서점에서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일반 성인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전공생들 중에서 특히 행복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 있으시면 추천드립니다. 행복의 기원 이나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둘 중에 좀 더 쉬운 책은 저는 행복의 기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한 주제이지만 한 것만 고르시고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행복의 기원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임상 환자를 만나는 또는 상담과 관련해서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도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이고 삶에 대한 위로를 심리학자가 할 법한 느낌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심리 감성 에세이라기보다는 심리학자가 조금은 냉철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었던 책이에요. 임상심리로서의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진화심리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래된 연장통 같은 경우에는 진화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좀 옛날 책이긴 하지만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책인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기적 유전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기적 유전자는 대학생 때도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성인이 돼서도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심층적인 진화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읽고 싶은데 이기적 유전자는 너무 어렵다 하면은 이 오래된 연장통 책을 추천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청소년을 위한 책 중에 정신의학 초점이 맞춰져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의학 에세이,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전반에 대해서 다룬다고 한다면은 이 청소년을 위한 정신의학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정신과 비정상에 대한 정신장애에 대한 내용, 왜 정신장애가 발생하는지, 유전, 환경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책은 입문적인 내용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심리학 이론이 나온다든지 더 깊이 있는 심리학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입문서 추천드리기 좋습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는 굉장히 오래된 2005년에 발행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심리학 도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행동심리학적 관점에서 학습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 워낙 고전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책일 것 같아요. 다양한 심리학 실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들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심리학 실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주제로 실험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실험 위주라서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은 조지 베일런트 유명한 실험인 하버드대학교 행복실험 관련해서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요.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는 행복심리 연구에서 빼놓지 않고 항상 언급되는 종단 연구, 긍정심리학에 관심이 있다든지 행복에 대해서 장기 종단 연구를 추적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된 책입니다. 행복과 관련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행복의 기원이라든지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와 같이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심리학 공부는 독후감으로 읽기보다는 심리학 전공생들이라든지 심리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서 면접이나 논술을 보러 가기 전에 다양한 심리학 개념을 정리하는 데 좋은 책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총 160개 개념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면접이라든지 시험 보기 직전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고 각성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 생각에 관한 생각, 행동영재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추천하는 도서인데요. 데니얼 카너먼 같은 경우에는 전통 경제학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은 합리적인 소비자다. 라는 프레임을 뒤엎은 사람이었고 그걸로 노벨상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결정만을 내리지 않는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자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 그렇게 하는 의사결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관심이 있거나 경영학 마케팅이라든지 소비심리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추천드려요.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고 충분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셀리그먼의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은 기존의 심리학에서 집중하고 있지 않았던 인간의 강점 관련된 측면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인데요.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심리학의 대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긍정심리학 전반에 대한 걸 알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긍정정서를 키울 수 있는지 관련해서 성격 강점
활용한 행복한 삶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 추천하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마인드셋은 캐롤 드웩의 도서인데요. 캐롤 드웩이 기존에 썼었던 책은 조금 오래된 책이었는데 2023년 1회 새롭게 발행된 도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캐롤 드웩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인드셋으로 설명한 사람이고, 마인드셋은 아동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후에 그 개인의 많은 영역에서, 특히 성취나 성공과 관련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밝혀낸 학자입니다. 어떤 마인드셋이 있는지, 그 마인드셋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업적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리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인드셋은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이야기한 학자입니다. 그릿, 요것도 워낙 재작년부터 유명한 책이기도 했고 계속 베스트셀러 쪽에 있었던 책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책일 것 같아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끈기를 이라고 하고, 그릿에 대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와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중요하지만 특히 고등학생들이 읽고서 독후감이나 세특에 담을 내용이 충분할 것 같아요. 본인이 노력했었던 내용, 성과를 보였었던, 아니면은 도전 과정에서 본인이 깨달은 바 등등등 이런 것을 잘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업 때 한번 다루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릿과 함께 몰입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몰입은 미하이 칙센트는 이 유명한 학자, 창의성과 몰입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그중에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창의성 책도 재미있긴 한데 적으로 통용될 만한 책은 몰입일 것 같아요. 그 외에 더 많은 심리학 도서를 원하신다면 보실 때, 저는 심리 에세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작가가 심리학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학문적인 내용의 심리학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에세이 외에 연구와 관련된 내용, 과학적인 내용이 위주인 책을 읽고 싶다고 하시면은 전공이라든지 학위가 심리학과 관련된 학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학 도서 추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